네, 삼성클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8일자 삼성클럽 종목 전망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신성 ENG, EDGC, 진원생명과학, 아나페스, 바이오톡스텍, 디딤, 메가MD, 두얼, 써니전자가 있습니다. 정치인 맥주 몇 개 보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두 개 정도가량 보이고, 또 교육 관련되는 종목들과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IT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보이고 있네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전망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성 ENG 되겠습니다. 신성 ENG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워낙에 좀 무거운 1000원대짜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횡보세로 인해서 다소 좀 무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간 자금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발행했었던 채권들이 뭐 상장이 되고 또 시장의 또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ESS 설치,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제품 뭐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회복을 했고, 매출액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규모가 거의 97억대 뭐 이 정도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1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러나 그 뭐 나와봐야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ESS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매력은 있습니다. 매력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태양광 제품 판매, 뭐 유가 지금 반토막 나서 뭐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들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클린룸 사업, 삼성과 SK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신규로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도 이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이 클린룸 관련돼 있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이슈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차후에 한 번쯤은 더 관련돼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급락세가 나와서 반등세가 진행이 되면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는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갭을 메꾸는 반등 여기까지 나와줄 거예요. 한 770원 라인 구간대, 770원 구간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770원대까지는 반등 자리 충분하니까 이 자리 이상 구간대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빠져나와라.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급락세가 나오고요. 요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꼬꾸라져 버렸죠. 또 반등세 나오고 나서 그냥 또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다시 올라가기까지가 또 한 2달, 3달가량 걸렸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 매매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단기적인 라인 구간대가 이렇게 돌파가 좀 나와줘야, 그래야 좋은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렇게 돼서 월봉 차트상에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좋은 구간대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서는 다소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요거 자리가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왔을 때는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작년도에 실적이 개선이 됐었던 모멘텀들이 다시금 재차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장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시장이 좀 아깝긴 합니다. 좋은 종목도 떨어지고 안 좋은 종목도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데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한 760원쯤 그 이상 구간대에서 정리하고 나서 교체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DGC 전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전일자의 윗꼬리 라인 고점을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자는
일단 그 오늘 시가 이상 구간대에서만 시작을 해주면 음봉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9,500원대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 있는데 그 라인 구간대에 대한 가격 자체는 주봉상에서 보면 저항라인 대예요. 지금 딱 저항라인 대 걸쳐 있어요. 이게 상장했을 때인데,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 내려왔던 것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멀리 보고 이슈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한 12,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12,000원대까지.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이 그냥 그대로 반등을 줘버리게 되면 이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이 종목들이 등락이 좀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등락이. 그러니까 실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가 80% 90%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재탕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등락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뭐 진입했던 라인 구간 때도 보면은 그렇게 뭐 수익이 아주 뭐 크게 나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이 뭐 크게 나있다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쪽에서 오늘 뭐 시가 라인 구간대에서 뭐 편입하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디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매수를 했다가 또 수익을 잘 냈었던 뭐 그런 또 종목이 되겠죠. 근데 주봉에서는 딱 저항라인 때 걸려있는 상태라서 돌파를 해야지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은 이 상태로 그냥 또 내려와서 7,000원대에서 횡보자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은 자리가 지금 단기 고점 라인 구간에서 계속 좀 자전을 좀 돌려가면서 이런 캔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개인이 만드는 캔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빠져나와서 무조건적으로 좀 빠져나와가지고 약수익 구간대에서 무조건 좀 빠져나오시라. 이거는 그냥 수익 보는 선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페스가 뭐 차트 수급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기도 한데요. 뭐 자리 자체는 괜찮고, 아나페스가 그 실적이 작년도 재작년도서부터 상당히 좀 악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LCD, 뭐 타이밍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그 초고화질 뭐 TV 이런 시장 쪽에다가 제품 넣는데, 근데 TV 시장 자체가 워낙에 포화 상태에다가 제품 단가를 갖다 낮출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다가 중국 쪽에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좀 밀려나면서 국내 있는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거의 뭐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나페스는 또다시 신저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추가적인 여진이 나와져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여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등세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평가받던 아나페스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뭐 싸게는 사신다라고 해서 18,100원 뭐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뭐 이날 뭐 거의 고점에서 뭐 사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반등 나와주면 요 갭은 매꾸로 가겠네요. 그러면 아나페스는 약수익 구간대에서 약수익 한 18,500원 선에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반등에 대한 힘에 대한 강도가 너무 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12,000 라인 구간대 깨게 되면은 손절 잡고 종목 교체. 자, 바이오톡스텍 현재 작년도에 매출액 감소 적자 전환, 3년 만에 적자 전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얼마만큼 반등을 줄 건지, 누가 먼저 어떤 이슈가 먼저 반등을 줄 건지에서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락하기 전에 요 톡스테기가 뭐 이런 자리쯤에서 한번 이슈가 좀 됐었는데, 실적 모멘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다음에 현재 이슈만 놓고 가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슈만 놓고 가보기에는. 그리고 월봉이나
월봉에서도 여기 지금 저항을 막고 온 상태네요. 막고 온 상태에다가 마지노선이 4,000원대입니다. 마지노선이 4,000원대. 근데 톡스테기가 이 정도까지 하락했다 반등 주려고 하게 되면은 주 단위수로는 8개에서 4개 정도가량 필요하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가량 걸립니다. 톡스텍은요, 요거는 이제 반등을 좀 주게 되면은, 여기 저항 라인 구간대에서 5,5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500원대, 5,500원대, 이쯤 라인에서, 매매를 하고, 5,500원대쯤에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가 있으면은 바로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본래 수급상으로는 6,200원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6,200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실적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거슬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 좀 보긴 보는데 여러가지 뭐 사업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반영이 좀 못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고 수급이 완전히 좀 깨져진 상태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저항 라인 구간 때 저항을 맞고 나서 하단을 이탈했던 상태라서 이게 매물이 더 나왔으면 나왔지 이게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4,000원대로 잡고 나서 진행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딤은 여기 자리에서 막 이슈화가 됐었을 때 들어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딤 매출액은 작년도 사상 최대.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디딤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발 영향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갖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슈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디딤은 아쉽지만 더 크게 손실을 좀 볼 수는 없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락하기 전에 이미 한번 뛰었다가 팔고 도망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대 이상에서부터 1200원 요 사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가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겠다 하고 있고 밖에 어디 사람 모이는데 안 가고 술 먹는데 많이 안 가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매출 실적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좋았을 때도 주가는 이미 2018년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뭐 수혜나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치고 주가가 진정세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자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 디딤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그나마 가격 싼 자리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당들 뭐 이런 뭐 고래감자탕 그다음 미술관 마포 갈매기 뭐 이런 것도 좀 보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들 자체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태니까 이건 악재가 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반등 줬을 때 바로 정리한 쪽으로 가보자. 자, 메가MD 급락이 나는데 시간외 쪽에서도 조금 밀리네요. 어차피 공매도가 안 되게끔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공매도라기보다는 뭐 차익 실현성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번 끌어올렸다가 지금 쭉쭉 한번 내뺐는데 내일 아침에 단발적인 반등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이걸로 안정세가 이루어진다? 아니겠죠. 그래서 메가MD 4600 어디서 사신 거죠? 자, 4650원 4650원 때면 여기네요. 이거 혹시 어제 사신 건가요? 아니 이거 오늘 사신 건가요? 오늘 이거 수익 구간대가 있었는데 4650원 때면 그래도 뭐 한 삼성이로 놓고 따지면 3%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자에 종목을 하나 PCL에 갔다가 상한가를 찍었지만 상한가 먹으려고 하게 되면 좀 싼 자리에서 좀 더 담아둬야 제대로 한번 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보통 따라서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따라갈 때도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고 한 건데, 뭐 여튼 앞쪽에서 물리셨던 거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리는요 남아 있어요. 반등 줄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그 자리들 한번 기다려 보고, 메가미디 본전권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 한번 기다려 보시죠. 시간은 뭐 한 2주 정도가량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도 어차피 연기됐던 상태에서 내일자에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첫 단추 잘못 꼈으면은 이익 낼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본전에서 팔아버리는 것도 답이에요. 결국에는 그것 조금 더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올은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차가 지금 중국이나 글로벌 증시 쪽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뭐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동차를 행여나 걸어 다니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얼마나 타고 다닐까 라고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고요. 지금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화가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라서 횡보세가 길게 진행되고 나서 차후에 좀 복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700원대면은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쌍바닥을 좀 찍어놨던 상태라서 2,500원 선까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평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약수익 구간대에서 빠져나온 전략을 한번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상태에서 반등 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3,000원대까지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평단가 좀 낮춰서 2,500원대로 낮춰놓게 되면 한 번쯤은 2,5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가면서 수익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 워낙에 또 유명하죠. 뭐 유명한데 뭐 자리는 뭐 급등할 수 있는 자리 여건은 만들어줬다고 봐요. 지금 4,490원대면 4,500원이라 놓고 치면 뭐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한번 정배열 자리 급등 나왔다가 마치 눌려주는 것처럼 했다가 반등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또 죽어버리고 좀 아깝죠. 근데 여기 손절에 대한 타이밍은 여기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역배열 자리 한번 깼다가 나 죽으러 간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번 했었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꼬리침 맞으면서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라고 이제 여기 비석형 패턴이 하나 또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안 좋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수급적으로 이제 매수 기세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구간대라서 좀 쉽게 밀리는 자리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 이슈는 솔직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쵸? 갭은 메꿔줄 수 있겠고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 작년도 사상 최대 매출 실적 찍어놨으니까 요 써니전자는 홀딩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매출액도 뭐 다양한 아주 사업군들 활발하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약수익 구간대라도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고, 뭐 4,000원대에서부터 4,300원대까지도 반등 가능한 종목이에요. 써니는 힘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슈가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3,500원대 이상에서 매도 잡고 빠져나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체하십시오. 시장 아직 이 하락 급락 장세가 다 끝났던 것도 아니고요. 현금을 만들어 두면 오히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오기 때문에 아쉬워할 거 없이 써니전자는 3,5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와 교체하는 전략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성 ENG에서부터 써니전자까지 체크 한번 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반등 주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요. 그냥 좀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도 또 있고,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진흥생명, 그 다음에 뭐 디딤, 뭐 두올, 뭐 이런 것들은 유의를 하셔서 살짝만 반등을 줬을 때 그냥 걷어내고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너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행동을 하시는 것만큼 계좌는 변할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손실봤던 거는 수익으로 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점들 감안해서 삼성클럽 3월 18일자 종목 전망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